네, 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제이슨 쉔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우선 이 책 표지를 보면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자책 1위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책 지은이 제이슨 쉔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3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다. 이 중 유로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놓은 분석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등에 실렸으며 CNBC, CNN, ABC 등에 출연한 바가 있다고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로는 21권이 있고 이 중에 11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다고 합니다. 전미법인 이사회 연합에서 정부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각종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텍사스 내 저명한 초당파 리더십 그룹인 텍사스 레퀴움 집행위원회의 재무부분 부사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지은이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책 뒤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비즈니스, 경제, 사회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또 이 책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책의 출판사는 미디어 숲이고요. 박성현 님이 옮겼고 가격은 14,800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부분을 잠깐 보면 위기는 기회다 라는 오랜말이 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유례없는 충격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대전환의 핵심을 짚어 누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미래 변화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출판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책의 구성은 1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끝으로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내용이 끝이 나고요. 각 장마다 각 분야별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인의 논리적인 근거에 빗대어서 본인의 생각을 아주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가지의 분야를 잠깐 보면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농업, 스타트업, 리더십, 정치 등등 19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잘 읽히는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계가 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아주 간결하고 분야마다 그룹핑이 돼서 아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느낌을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2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인 교육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장입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3가지 트렌드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다. 오래전부터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리라 예측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 나는 2017년 출간된 저서 스포 로버츠에서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를 육성하는 데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 중, 고교 및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이러한 추세가 비정규 교육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강좌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일정 분기점을 넘기면서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온라인 교육 또한 지금 바로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경험만으로도 모든 교육의 미래는 물론 모든 형태의 교육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다른 저서에서 나는 어떻게 캠퍼스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3학기의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석사 과정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한 조별 과제 및 그룹 프로젝트뿐 아니라 원격으로 내 석사 논문을 심사받은 것까지도 포함한다. 불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술 등장으로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 시스템의 해체에 일조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특히나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방식이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구하고 있다. 교육의 시스템의 중세의 도제식 교육생, 숙련된 장인, 공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수준의 학자들은 기사단이나 중세 공식 학위에서 보던 것들과 유사하다. 그 정점에 있는 박사 과정은 그 학위 논문이 한 분야의 마이스터가 되게 하는 마스터피스를 본따 만들어졌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 구조는 여전히 그 본질이 중세 시대의 길드와 같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길드 구조는 많은 직업과 학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통학문과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이다.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전형적인 캠퍼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이미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불경기에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 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 확대를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할 일이 생기더라도 대형 학교들은 이것을 굉장한 기회이자 자신들의 시대적 소임으로 보고 문화를 따라가거나 확대해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교육의 변화 추세는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만 보장된다면 교육자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는 온라인 교육을 현재의 오프라인 교육보다 더 큰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한 가지 결정적인 우려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학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한지는 지켜볼 일이다. 교육의 효과가 여전하다면
대규모 명문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획기적으로 늘려 결국엔 중간 단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는 부분 잠깐 읽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 인플레이션을 앞지른 교육 인플레이션, 위태로운 명문 대학 얘기, 기술 지원이 창출할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쭉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궁금한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98페이지입니다. 8장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8장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의 프로덕트 6가지 변화. 6가지 변화를 책 후반부터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첫 번째는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두 번째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세 번째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네 번째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다섯 번째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여섯 번째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책의 일자리의 미래 장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핵심은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이다.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주택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이 또한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위험에 관해서는 이 책의 금융의 미래의 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놓았다. 셋째,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거스, 올랜도, 뉴올리언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지역에 분류돼 강제로 폐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충격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광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화할 것이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밀집된 도심일수록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전염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나 도심부보다는 교외 지역이나 시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 쉔커 지음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 19장으로 이루어진 책 중에 2가지 장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에 아주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한번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코로나 이후의 빅체인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장기적 영향과 미래 예측이라는 걸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궁금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철순의 책방 영상도 모두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